제가 그 광고를 드렸죠.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제가 선물을 드리겠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선물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선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선물은 바로 이겁니다. 네. 아날로그 필름메이커가 처음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을 주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 떨리는데요. 어떤 선물인지 좀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날로그 필름메이커의 정경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5,000명, 구독자 5,000명 기념으로 그 Q&A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질문 내용들을 좀 올려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래서 프리미어가 좋나요? 팝컷이 좋나요? 뭐 이런 질문을 올려주실 줄 알았는데 역시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은 수준이 높으십니다.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그 질문 내용들 답변 드리고, 제가 그 공지에 올려드릴 때 질문하신 분들께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날로그 필름메이커 채널에서 처음 시도하는 선물 이벤트인데요. 그 선물도 잠시 후에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 영상을 사랑하시고 영상에 대한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질문을 내용을 읽어가면서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님, 오프라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질문인가요? 네,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답변이고요. 자, JK님, 안녕하세요. 좋은 콘텐츠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요. 운영자님은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나요? 궁금합니다. 영감을 얻는 거는 뭐 내가 영감을 얻어야지 하고 영감을 얻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제가 많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때 느꼈던 그 감정들과 어떤 그런 느낌들은 그 휘발성이 있어서 금방 사라지는 경우도 많고,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뭐였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좀 메모를 많이 해놓는 스타일이에요. 휴대폰에 그 메모 기능이 많잖아요. 그런 어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메모를 하고 또 태그를 잘 걸고 하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픽셀솔루션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상 만들면서 초심자일 때 심적으로 힘들었을 때는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슬럼프 같은 것들 어떻게 이겨냈는지. 저는 슬럼프 같은 것들이 나는 이게 지금 슬럼프야 라고 생각해서 슬럼프를 겪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순간순간 힘들었던 적은 있는데, 제게 찾아왔던 슬럼프의 대다수의 유형은 내가 별로 재능이 없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들이 들 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영상을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영상이 좋아서 뭔가 하지만 가끔씩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대부분의 의심의 어떤 내용들은 나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별로 재능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영상 제작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어떤 한 단면만 보면 그 사람이 최고의 영상 제작자일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영상 제작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내가 가질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진 것들을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강점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의 강점을 알게 되면 반대로 나의 약점도 알게 되겠죠. 뭐 그렇게 되면 내가 깨끗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쉽게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저것 때문에 힘들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요. 저를 좀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좀 만나고, 또 제가 스스로 격려받을 수 있는 일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나의 강점에 집중하고 나의 약점에 대해서 깨끗하게 포기하는, 네, 그럴 때 내가 정말 스스로 가치 있는 영상 제작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영상은 굉장히 자신감 있는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청자들이 압니다. 네, 내가 얼마나 자신감 있게 만들었는지. 자신감 있는 컨텐츠가 정말 멋진 컨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서트리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릴 적 배우가 꿈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어나가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나마 유튜브를 통해 저의 부족한 모습과 진실한 생각들, 따뜻하고 의미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아무런 지식도 경험도 기초도 없는 무방비 상태인지라 제가 많이 배우고 소통하고 만나뵐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모임 등을 추천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으신지, 입문자의 시선과 생각으로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고 배워나가는 게 좋을지 질문드려 봅니다. 첫 시작에 대한 질문을 주신 거죠? 네. 이런 열정은 제가 볼 때마다 좀 많이, 뭐랄까, 굉장히 부럽습니다. 이런 열정과 에너지는 나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저에게도 이런 어떤 비전에 불타오르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겠죠. 사람들 많이 만나고 배울 수 있는 방법들, 모임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비디오 클래스나 편집하는 여자 뭐 이런 분들이 주최하시는 큰 어떤 오프라인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거기 가서 비록 강의를 듣는 거지만 또한 거기서 사람들 많이 만나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또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도 네트워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굉장히 그런 모임들이 있다면 꼭 가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아날로그 필름 메이커에서 주최하는 이제 앞으로의 그 오프라인 모임도 한번 와보시면 또 비슷한 고민들을 하는 분들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모임에 대한 공지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고 배워 나가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무작정 시작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라는 질문에서 그 질문에 어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내가 뭔가를 많이 준비를 해서 의미 있는 시작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것 어떤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들은 내가 잘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잘 시작하는 거 물론 중요한데 그 시작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네. 하지만 제가 이제 볼 때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뭘 진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상을 만드실 때는 좋은 장비와 좋은 어떤 세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내가 지금 현재 바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리소스들을 가지고 시작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을 때 분명한 어떤 방향이 조정이 되거든요. 아무 시작이 없는 상태에서는 방향조차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 바로 시작하는 것.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결과물을 내보시는 것을 추천해 봅니다. 네, 호요님, 노트북으로만 편집하다가 슬슬 컴조립할 때가 돼서 큰 견적을 짜보려고 해요. 라이젠으로 갈까요? 인텔로 갈까요? 내전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아마 라이젠으로 가셨는지 인텔로 가셨는지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을 해주셨겠죠?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하드웨어 쪽은 좀 약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이 별로 없어서 그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자, 재택곽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작업 공간 및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프로그래머, 개발자분들은 노트북으로 카페나 독서실 같이 특정 사무실이 아닌 환경에서 작업하시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상 제작자로서 개인 작업이든 협업이든 필수적이거나 있으면 도움이 될 작업 환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그 호불호가 있는 굉장히 개인화된 답변밖에 제가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말씀하신 프로그래머 분들처럼 이것저것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는 출근을 하진 않아요. 네. 말이 좀 이상한데, 저는 이제 과거에 출근 시간으로 거의 1시간, 거의 2시간 반 정도를 길에서 허비했던 경험이 있어서 제가 새롭게 이제 영상을 나의 레이블로 영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독립을 한 이후로는 따로 사무실을 만들지 않고 그냥 여기 집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게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에 대한 스트레스들은 사라졌어요. 네, 그렇게 사라지게 되고 이제 그 시간을 제가 온전히 세이브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대신에 이제 낮에 이제 외부의 미팅이나 촬영이나 이런 걸 갈 때 굉장히 중간에 좀 붕 떠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제가 적극적으로 이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커피숍이나 아니면 어떤 짬을 낼 수 있는 공간에서 작업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지고 효율도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작업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제 영상 제작자로서 필수적이거나 도움이 될 만한 작업 환경,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편이거든요. 영상 제작자에게 창의력도 필요한데 창의력만큼 필요한 게 저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 그 시간이란 시간의 총량이죠. 내가 어떤 영상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얼마만큼 고민하고 얼마만큼 시간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영상의 어떤 아웃풋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의적인 환경도 중요한데 내가 다른 것에 유혹받지 않고 진짜 작업만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떤 타이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쉴 공간도 많고 파티션도 없애고 뭐 이게 되게 이상적인 어떤 작업 환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작업 환경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간혹 가다가 내가 정말 몰두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루든 하룻밤이든 이틀밤이든 다른 것에 유혹받지 않고 계속 작업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집에서 작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집에서 작업하게 되면 침대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유혹을 받는 경우가 있죠. 침대에 계속 유혹을 받는다면 이거는 좋은 작업 공간은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분만의 좋은 작업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좋은 작업 공간이라는 기준이 다른 것에 유혹받지 않고 음식과 잠과 관심과 것들을 빼앗길 수 있는, 정말 작업만 할 수 있는 공간, 내 의지력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강제로 작업만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투입하는 시간의 총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작업 환경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여러분이 작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다음 질문이에요. 준재인님께서 영업 광고 홍보에서부터 컨택에서 협의, 포트폴리오 가격 협의, 장비 렌탈 또는 자기 장비 사용 범위 촬영, 스토리텔링, 피드백, 편집 납품, 이게 영상의 총 과정에 대한 말씀인 거군요. 처음과 끝을 아우르는 과정 중에서 생산성을 방해하거나 늦추는 과정은 언제인지, 또 그것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 정말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역시 수준이 높으십니다. 영상의 제작 단계들이 있잖아요. 프리 프로덕션과 포스트 프로덕션.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생산성을 저해하는 파트는 분명히 프리 프로덕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프로덕션 과정,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왕왕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노력해서 이 상황을 좀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있는 게 포스트 프로덕션과 프로덕션 영역이에요. 근데 이 프리 프로덕션에서 제가 잘못하면 이게 포스트 프로덕션과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끌려다니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이 조금 꼬여도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끌려 나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 프리 프로덕션에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로 생산성을 방해하는 어떤 일들은 이 프리 프로덕션 과정에서 벌어지는데 이런 경우죠.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안이 나오고 그 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처음에 회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담당자나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에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의가 끝나고 그 담당자는 또다시 보고의 과정을 거쳐서, 내부적으로 보고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 내용들을 또 어레인지를 해서 다시 알려주는 그런 구조거든요. 회의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와서 같이 회의를 해야 그 이후에 진행 속도가 빠른데 그게 안 되면 굉장히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대체적인 안을 제가 이메일이나 아니면 뭐 전화를 통해서 얘기 들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서 제가 회의에 갔단 말이죠. 회의에 가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너무너무 회의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되겠다. 제가 제시해드린 내용으로 거의 됐습니다. 세부적인 안을 제가 이제 준비해서 드리면 되는 거였는데 일주 정도 후에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 담당자분께서. 이제 내부적으로 보고를 했더니 그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때 회의했던 내용도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 그리고 또 그 회의 이후에 또 세부안을 작성하고 있는 저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간들, 그럴 경우에 좀 많이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좀 돌파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회사의 클라이언트 고객사들의 내부적인 어떤 서로 다른 조직 문화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돌파를 좀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저는 최대한 프리 프로덕션에서 완벽한 조금 안을 가지고 이제 프로덕션 단계로 들어가는 편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프로덕션과 이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에서 굉장히 또 많은 변수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프리 프로덕션 과정에서 정확하게 결정을 하고 가야 나중에 내용들이 바뀔 때 제가 그것들에 대한 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 근거 자료가 되고 그 근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프리 프로덕션 과정에서
이것들을 확정해 놓지 않으면 이게 다시 협의하는 과정들이 시작되는 거죠. 예. 프로덕션과 이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은 협의를 하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내가 만든 영상을 스크리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 사항들을 조금 계속해서 좀 그걸 디벨롭해 나가는 건데, 이 프로덕션과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에서 협의를 시작해 버리면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민님께서 마지막 질문이에요. 민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요즘은 영상 장비가 많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가 모호해진 느낌입니다. 하지만 상업용 영상은 아마추어의 것과 분명 다르다고 느끼는데, 현업에 계신 분으로서 상업용과 아마추어용을 구별짓게 하는 요소가 매우 많겠으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네. 이거 질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 네. 첫 번째, 영상 장비가 많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가 모호해진 느낌이다. 이건 분명히 잘 보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필연적인 어떤 현상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은 이제 디지털 DSLR이 나오면서 시작이 됐어요. 과거에 제가 영상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 프로 영상 제작자들과 아마추어 영상 제작자들 간에 분명한 선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상이 하고 싶어서 이제 카메라를 구입했는데, 그때 제가 구입한 카메라는 그 핸디캠이었거든요. 그거밖에 구할 수가 없었어요.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카메라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쓰게 되면 이제 촬영하고 편집하고 할 때마다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TV에서 보고 영화에서 봤던 그 CF나 그런 영화의 어떤 질감과 느낌과는 너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때는 마이크 같은 것도 별로 없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조명 장비도 크게 너무 고가의 장비였고, 그러니까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 이 프로 영상 제작자의 세계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근데 지금은 DSLR이 나오면서 그런 어떤 근본적인 경계가 좀 허물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아마추어 제작자들도 충분히 이 프로 영상 제작자가 할 수 있는 영상의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기존의 영상 제작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기도 했어요. 이러다가 일반 영상 제작자가 우리 자리를 이렇게 대체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지금 아마추어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 옛날에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였던 그런 카메라 장비와 촬영 장비, 조명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프로 영상 제작자 못지않은, 그보다 더 나은 영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이 점점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그 영상으로 개인을 브랜딩하는 그런 플랫폼이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고, 이런 어떤 추세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람이 영상 제작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런 현상은 너무 좋은 긍정적인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 이제 이런 고민들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상 제작의 어떤 외적인 테크닉과 기술이 메시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의 과잉의 시대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러니까 기술의 과잉의 시대이다 보니까 시청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로감을 느끼는 때가 이제 곧 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처음 DSLR 카메라가 나왔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신문사에서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DSLR에서 비디오 기능을 지원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모두가 영화 제작자? 이렇게 제목이 뜬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술이 과잉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슬슬 그 과잉된 기술 때문에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다시 메시지와 컨텐츠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와 컨텐츠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영상 편집 툴도 배우시고 촬영하는 기술, 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어떤 스킬 테크닉을 배우셔야 되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만들 것이냐,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궁극적인 어떤 영상 제작자로서의 성장은 이룰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스토리텔링에 대한 것도 많은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내용은 아마추어와 상업용 제작자, 네, 그러니까 프로 제작자라고 말씀드릴게요. 편의상 구별짓게 하는 요소가 매우 많겠으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저는 호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호흡.
그러니까 호흡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그 음악과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의를 드리자면 내가 어떤 키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지점까지 이 시청자들을 그대로 데려가는 것, 그래서 이 지점, 내가 특정한 지점까지 도달했을 때 시청자가 정확하게 그 감정선을 캐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호흡을 만들어내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제작을 해보고 많은 시간이 거쳐서 많은 상황의 영상을 만들어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 지금 내가 당장 유튜브에 있는 컨텐츠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영상 제작자와 아마추어 간의 차이가 바로 이 호흡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라는 게 뭘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본다면, 저는 그 홍보 영상과 6시 내 고향 뭐 이런 류의 프로그램을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랬고요. 처음 영상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일반 홍보 영상 제작자들과 방송국에서 정보 프로그램을 만드는 분들의 어떤 이런 컨텐츠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홍보 영상은 좀 너무 재미없잖아요. 뭐 2020년 새해가 밝아서 막 해 뜨고 거기서 뭐 3대 혁신 방안 막 뜨고 이런 것들, 이제 나 저런 영상은 만들지 말아야지, 너무 재미없다라고 하실 수 있고, 또 정보 프로그램들 아무도 안 보는 10분 단위로 이제 꼭지가 나가잖아요. 뭐 맛집 탐방도 하고 시골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이제 인사 막 놀이도 하고 막 이런,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왜냐하면 그 영상이야말로 이 호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석으로 발휘하고 있는 영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은 개인의 맨파워와 퍼포먼스로 제작하는 게 아니라 짧게는 몇 년간 혹은 길게는 수십 년간 매뉴얼로 제작되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계속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6시 내 고향이다 라고 한다면, 그 6시 내 고향의 프로듀서가 누군지 아나요, 우리가요? 스타 프로듀서가 그 영상을 제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상은 그렇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채널에서 존재했던 프로그램인 거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프로듀서들이 그 프로그램을 거쳤고,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제작이 된 영상인데, 프로그램인데, PD가 바뀔 때마다 영상의 포맷과 그 어떤 영상의 어떤 그 스타일이 막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 이유는 이게 매뉴얼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제작의 어떤 시스템도 그렇고 영상을 만드는 어떤 여러 가지 실제적인 요소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십 년간의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제작된 영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제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재미가 없는 영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보기 시작하면 그 10분이라는 시간을 순식간에 다 보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시청자들이 뭘 궁금해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궁금증을 처음 던져주고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고, 그 매뉴얼화돼 있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 프로듀서는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귀한 노하우인 거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5분에서 7분 사이에 영상을 만들 때 바로 6시 내 고향이 어떻게 이 영상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레퍼런스로 삼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추어와 프로 영상 제작자를 구별짓는 가장 큰 것은 호흡이다. 두 번째는 저는 이 영상이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같이 협업해서 만드는 종합 예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요즘에 기생충이란 영화가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으니까 기생충을 예로 들어보죠. 기생충은 그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 감독은 이제 봉준호 감독이 직접 시나리오를 쓴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은 전문 작가죠.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하는 사람은 전문 카메라 감독이고, 조명을 이제 쓰는 분도 전문 조명 엔지니어. 그렇게 해서 촬영된 소스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이제 편집을 하시는 편집자. 그 편집자도 그 분야의 전문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은 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인 거죠. 그런데 아마추어 같은 경우에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는 보통 대부분 다 1인 영상 제작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촬영도 내가 해야 하고 편집도 내가 해야 하고, 그러니까 모든 영역을 혼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영상 제작자와 아마추어와의 근본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영상은 굉장히 잘 찍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영상을 잘 찍는 사람이 디자인까지 잘할 수 있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만일에 내가 혼자 제작을 하는 1인 영상 제작자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업을 하는 어떤 구조를 좀 만들어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내 주변에 디자인을 잘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디자이너와 같이 협업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래픽도 같이 만들어보고 타이포 디자인도 같이 해보고
또 음악을 잘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려고 하는 영상에 음악을 담당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분명히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힘들 거예요. 근데 혼자 제작하는 게 분명히 편하죠.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초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상은 확실히 내가 스스로 혼자 만드는 것보다는 좋은 영상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협업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 한번 꼭 거쳐보시는 게 내가 아마추어로 남아있는 어떤 그런 단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저는 빛에 대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이 빛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주어진 조명 환경에서 촬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내가 잘 찍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프로 영상 제작자 같은 경우는 그 단계를 넘어서 내가 빛을 만들고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낮에는 조명 환경이 계속 바뀌어요. 네. 이제 해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림자가 계속 지고, 그림자가 지면 내가 찍으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림자의 각도가 달라지니까 얼굴도 달라지거든요. 네, 갑자기 흐려지기도 하면 태양광이 사라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한 6시간, 7시간씩 촬영해야 되는 어떤 한 상황을 놓고 촬영해야 되는 경우라면 아예 밤에 조명을 설치해서 낮인 것처럼 촬영을 하는 경우가 뭐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Latin lip. Nyalain.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일정한 어떤 조명의 방향과 각도를 계속 얻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되는 어떤 조명 환경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적극적으로 빛을 만들고 광원을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컨트롤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그건 저는 프로 영상 제작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빛을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시점이 분명히 오실 거예요. 네. 그럴 때 나는 이제 프로 영상 제작자로서의 길을 그 단계에 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Q&A 컨텐츠 다시 하면 안 되겠네요. 하지만 굉장히 저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 광고를 드렸죠.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제가 선물을 드리겠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선물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선물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선물을 드릴지. 자, 선물은 바로 이겁니다. 네. 아날로그 필름메이커가 처음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을 주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 떨리는데요. 어떤 선물인지 좀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뭔가요? 이거는 네, 스트랩입니다. 스트랩. 아주 천연 가죽이에요. 네, 소가죽인가? 네, 천연 가죽으로 만든 거고요. 여기 아날로그 필름메이커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제품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주의사항. 그리고 이렇게 스트랩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아날로그 필름메이커라고 새겼어요. 안 보이게 뒤쪽에. 네, 아날로그 필름메이커가 좀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시기가 되면 그때는 정말 잘 보이게 캐논, 니콘처럼 새길 텐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조그맣게 새겼습니다. 이 100% 수제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를 메고 쓰실 수 있도록. 네, 정말 굉장히 처음 봤을 때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처음 이 색깔인데 쓰시면서 계속 색깔이 변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빈티지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100% 수제로 만든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스트랩을 선물 드릴 수 있게 돼서 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게 부러우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다음 이벤트가 있을 때 꼭 지원해 주시고요. 이 선물을 총 5분한테 드리려고 해요. 당첨자는 제가 별도로 추첨을 해서 이 영상의 댓글, 고정 댓글로 제가 표시를 해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되신 분들은 저한테 그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메일을 드리고 그 이메일의 자세한 내용을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모든 내용이 끝이 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날로그 필름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